모두가 숨죽이고 긴장감이 흐르는 대회장.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대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그 순간 옆자리에 중국계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가난뱅이 미개한 한국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한국인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오직 지금 제게 닥친 상황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1980년대 후반 부모님께서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오셨죠. 그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그랬듯이 부모님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고 미국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죠. 보통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가족의 자녀들은 한국말보다 영어에 더 능숙하고 사춘기가 지나면 한국말도 까먹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집에서는 반드시 한국말만 쓰도록 하셨고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부터 설날 세배하는 방법까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자랐죠.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미국인으로 살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요즘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부모님의 일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새벽 5시 부모님은 일어나셔서 하루를 준비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가게로 가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가게 뒷방이 제 방이자 공부방이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가족으로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영어가 서툰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전화통화나 공문서 번역을 도맡아 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역을 하고 의사를 만날 때도 부모님의 통역사 역할을 했죠.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일찍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한인 가족들과 교류하며 한국 음식도 나누고 명절이면 함께 떡국도 끓여 먹었어요. 교회 언니, 오빠들이 대학 진학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저도 의사에 대한 꿈을 키웠죠.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는 저희 가족에게 작은 한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의사가 되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어요. 의대는 너무 비싸고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민 초기 부모님은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드셨다고 해요. 동네 한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셨지만 항상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열중했어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좋은 대학에 가서 전문직을 갖는 것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넘쳤어요. 특히 생물학과 화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죠. 매일 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배우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에 열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열정은 성적으로도 이어졌어요. 생물학과 화학 시험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그러다 2학년 첫 학기 학교에서 과학 경시대회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명문 대학 입학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예선 시험날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제지를 받자마자 집중해서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4시간 동안 치러지는 시험이었지만 저는 2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며칠 후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고 제 점수는 최고점이었어요. 기쁜 마음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죠.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 너의 점수가 가장 높긴 한데 학교 대표로는 마이크를 보내기로 했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1등 아닌가요?
담당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학생들은 시험에만 강해. 마이클은 실험 과정에서 창의력이 뛰어나고 발표 능력도 좋아. 대회는 단순히 지식만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불공정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과학부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 우려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렸죠. 선생님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셨지만 제가 준비해간 자료와 이전 성적들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실험 평가를 한 번 더 해보고 거기서 네가 정말 뛰어나다면 제고하겠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특별 실험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잡한 화학 반응 실험을 진행했죠. 긴장되었지만 매일 밤 연습했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이 아직 중간 단계에 머물 때 저는 이미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화학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정말 인상적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집에서 매일 연습했어요. 실험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른 친구들의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역시 열심히 하긴 해. 부모님이 의사 시키려고 얼마나 시키면 저렇게 하겠어. 마치 제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제 인종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라는 결심이 더 강하게 피어올랐죠. 결국 학교는 마이클과 저 두 명을 대표로 선발했어요. 지역 예선에 함께 출전하게 된 거죠. 대회 당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실험대에 섰을 때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시아 여학생. 어차피 의대 가려고 하겠지. 아시아인들은 의사나 약사밖에 꿈꾸지 않잖아.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더 집중했어요. 편견으로 날 판단하게 두진 않을 거야.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험과 필기 시험을 2시간 30분 만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제 결과물을 검토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죠. 지역 예선 1등 소피아 정.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과학 담당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는 전에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시상식 후 한 심사위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실력이었어요. 혹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 계획인가요? 제가 의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그분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건 제 인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심사위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말했네요. 당신 같은 학생이 의료계에 진출한다면 정말 좋은 일일 거예요. 학교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선생님들도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담당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해주셨죠. 소피아,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학교 생활이 완전히 쉬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너는 부모님이 시켜서 열심히 하는 거지라는 식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심지어 상담 선생님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보통 의대나 약대에 가니까 너도 그쪽으로 준비하면 되겠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꿈은 단순히 아시아인이니까 의사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의학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역 예선에서 이긴 후 저는 전국대회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가져온 트로피는 과학실 중앙에 전시되었고 교내 신문에는 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죠.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냉담했던 선생님들도 방과 후에 남아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된 건 부모님이었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로 좌절할 때면 너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넌 아시아인이니까 당연히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죠. 맞아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인종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원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었죠. 지역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저희 가게를 이용하셨는데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저에게는 항상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대화들이 제 마음속에 의사의 꿈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어느 저녁 대학 지원 서류를 살펴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피아야, 의대는 정말 비싸단다. 우리 형편에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의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장벽을 마주하니 꿈이 멀게만 느껴졌죠.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가족의 현실적인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더욱 강해졌죠.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저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죠. 어렵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장학금도 있고 대출도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죠. 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마.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가능한 모든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의사가 되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그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대학 지원을 앞두고 의료 경험을 쌓기 위해 지역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무료 진료소에서 한국어 통역을 맡게 되었죠. 영어가 서툰 한인 이민자들이 의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바쁜 토요일,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오셨어요. 통역을 하면서 할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담당 의사가 급한 응급 환자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물었죠. 어디가 아프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과학 수업에서 배운 심장 판막 질환의 증상과 유사했어요. 의사가 돌아오자 제가 정중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증상이 심장 판막 질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진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정확한 관찰이군요. 돌아보니 어떤 교수님이 한 분 서 계셨어요. 김준호 교수님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책에서 읽은 내용이랑 할머니의 증상이 일치해서요. 교수님은 심장 질환은 매우 복잡한데 넌 핵심을 잘 파악했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의대에 지원할 계획인가? 제 꿈을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멘토링해주고 싶구나. 매주 토요일 나와 함께 몇 시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니? 믿기지 않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 형편이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추셨습니다. 걱정 마. 내 재단에서 유망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정말 의학에 열정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단다.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멘토링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병원 라운딩에 동행하며 실제 환자 사례를 배우고
의학 저널을 읽으며 함께 토론했죠. 때로는 김 교수님의 연구에도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멘토링을 받은 지 6개월, 전국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를 권유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OECD 국가 중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인 국가입니다. 저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싶었죠. 그러나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부모님 일을 도운 다음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 믿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회 전날 김 교수님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의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죠. 스승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이런 문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윤리와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대회 당일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학생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중국계 학생이 저를 비웃으며 속삭이는 말이 들렸어요. 가난뱅이 미개한 한국인을 모욕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으로도 우뚝 섰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하고 시험에 집중했어요. 필기 시험이 끝나고 실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복잡한 단백질 분석 실험이었어요. 설명을 듣자마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죠. 한국인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유전체 분석과 같은 첨단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이런 국가적 역량이 제게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약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대안을 생각했죠. 저는 남은 시약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더 창의적인 접근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한국인의 창의성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성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나 현대자동차의 생산 시스템 등이 그 예죠. 이런 국가적 특성이 저도 모르게 제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관들이 그런 제 실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평가관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시약의 양이 제한되었을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 시간,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생물학화학 통합부문 1등으로 제 이름을 호명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세계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저도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학생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느낀 자부심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죠. 한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과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같은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상식 후 가장 먼저 김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제 실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트로피를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받은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보다 깊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이 대회 우승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승 상금은 대학 학비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 명문 대학에서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장학금을 제안했죠. 한국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를 증명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견고해졌죠. 그렇게 저는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던 날 스탠포드 의대에서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딸로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꿈만 같았어요.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K방역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했죠. 이런 한국 의료의 DNA를 가진 제가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꼈어요. 의대 생활은 예상대로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한국인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 덕분에 1학년을 마칠 때 상위 5%에 들기도 했죠. 2학년부터는 임상 실습에 참여했고 특히 심장내과에 관심을 두었어요. 한국은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죠. 저는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3학년 때 스탠포드 병원 심장내과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환자의 한국계 의사를 만나니 마음이 놓인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죠. 한국 의료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된 후 고급 병원 대신 부모님 가게 근처에 작은 클리닉을 열었어요. 이민자들과 의료보험 없는 환자들을 위한 곳이었죠. 클리닉은 작았지만 영향력은 컸어요. 특히 한국어로 진료받을 수 있어 한인 커뮤니티에서 환영받았습니다.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어요. 3년 차에 지역 의료 개혁 포럼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포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했고 이것이 미국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주장은 뉴욕타임스에 한국계 미국인 의사의 혁신적 클리닉으로 소개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 소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식 의료 접근법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이처럼 두 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찬 일입니다.